우리 하루의 주기에 대해서 좀 설명을 해드리면요. 이게 시간의 흐름이라고 보시고 우리 수면에 대한 부하는 아침에 기상을 하고 나서 점점 증가를 하게 되고요. 이후에 회복을 하면은 다시 수면에 대한 욕구는 줄어들겠죠. 대신에 우리 몸이 가지고 있는 주기가 있습니다. 이게 서카디안 리듬이라고 하는데 아침에는 좀 정신이 맑아졌다가 좀 떨어지면서 밤이 되면 이렇게 줄어드는데요. 수면에 대한 욕구가 최대이고 그 다음에 우리 몸에서 주기가 가장 처지는 이 단계가 밤 11시 정도 됩니다. 이때 이제 우리가 잠자리에 드는 거거든요. 그리고 나면 수면에 대한 욕구는 점점 줄어들고 우리 주기는 다시 살아나다 보니 이때 아침 7시가 되면은 다시 활동을 시작할 수가 있는 겁니다. 이런 주기들을 가지고 우리가 자고 깨고 정신이 들고 졸립고 하는 건데요. 이런 것들이 조절하는 게 이제 생체 시계가 있죠. 생체 시계는 중추신경계가 담당하는 중추시계와 말초시계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중추시계 같은 경우는 우리가 시상하부에 시신경 교차 상핵에 있는 신경세포들이 외부의 영향이 없이 이제 24시간 정도 주기로 돌아가는 깨고 졸립고 하는 것을 조절을 하게 되고요. 이게 이제 중추시계고 말초시계 같은 경우는 우리 근육이나 폐나 간이나 뭐 위장이나 이런 데 모두 있는데 이 두 가지 말초시계와 중추시계가 서로 호르몬이나 아니면 전달물질을 통해서 커뮤니케이션을 하고 있다고 보시면 됩니다. 하지만 이게 무조건 그 중추시계가 명령하는 것을 말초시계가 따르는 건 아니고요. 여러 가지 요인을 종합해서 중추신경계도 조절을 하고 중추신경계도 말초시계를 조절을 하게 되는 거거든요. 특히나 이제 외부 환경이 있지 않습니까? 이제 자이츠게버라고 하는 건데 이게 외부 자극도 또 여기다가 조절을 해야 됩니다. 가장 대표적인 게 이제 햇빛인데요. 우리가 햇빛에 눈이 딱 들어오면 깨잖아요. 그 시상 하부에 있는 시신경 교차 상핵 신경 세포들을 자극을 하면서 잠에서 확 깨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리고 차가운 물, 따뜻한 공기 이런 것들도 전부 다 외부에서 오는 자극이기 때문에 중추시계, 말초시계, 외부 자극 이 세 가지가 적절히 조화를 이루면서 우리의 생체 리듬을 유지하고 있습니다. 생체 리듬이 깨지기 쉬운 직업군은 보통 이제 교대 근무자들, 2주 정도는 주간 근무를 하고 2주 정도는 야간 근무를 하시는 분들도 있고요. 아니면 이제 경비하시는 아파트 경비나 건물 경비하시는 분들 있잖아요. 그분들도 이제 보통 보니까 거의 야간만 하시는 분도 있고요. 거의 주간만 하시는 분도 있고 그러더라고요. 이런 사람들은 아무래도 생체 리듬이 깨어 있죠. 교대 근무자라고 하면 지난주, 지지난주에는 이 시간에 잠을 자고 있었는데 이번 주, 다음 주에는 이제 일을 해야 되는 이런 문제들이 발생을 하면서 불면증이 가장 흔할 거고요. 주간 동안에 하는 졸음 같은 것도 많이 생기겠죠. 환자들 스스로도 이제 작업을 하다가 능률이 떨어지거나 아니면 실수해서 다치거나 이런 문제들까지 유발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물론 이제 가장 흔한 질병은 불면증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직업적인 이유 때문에 이렇게 계속 해야 된다라고 하시는 분들 같은 경우는 이제 최대한 주무실 때 질 좋은 수면을 할 수 있게 해야 되거든요. 이제 암막 커튼을 사용을 해서 외부에서 오는 자극들이나 아니면 소음 환경이 아닌 곳에서 잠을 자거나 주간에 주무실 때 말씀입니다. 이런 식으로 잘 때 이제 조금 질 좋은 수면을 해야 될 고요. 가능하면 그런 수면에 취하기 전에는 뭐 격렬한 운동을 한다거나 야간에 근무를 할 때 카페인 섭취를 너무 과하게 한다거나 이런 것들은 좀 주의를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우리가 수면 질환을 연구하면서 한 가지 이제 중요한 사건이 있었거든요. 대형 병원에서 근무하는 간호사들이 보통 8시간씩 해가지고 3교대 근무를 하거든요. 24시간을 풀로 채우고 있어야 되기 때문에 어떤 의사가 관찰을 했더니 이분들이 유방암이 많이 생기는 겁니다. 그런 것들을 좀 연구를 해봤는데 수면의 질이 떨어지고 수면이 규칙적이지 않는 여성분들 같은 경우는 유방암이 통계적으로 의의 있게 증가되는 경향을 보이고요. 남자들은 전립선암, 대장암, 그리고 탈모 이런 것들도 수면의 질이 떨어지거나 수면이 부족한 경우에 생기는 질병으로 봐요. 우리가 그냥 상식적으로 생각을 하면 내가 잘 못 자서 생기는 병이 뭐가 있을까라고 생각을 해보면 당연히 혈압이나 고지혈증, 당뇨, 그리고 뭐 신장 기능, 간 기능 이런 것들에 전부 다 영향을 줄 수 있기 때문에 적절한 수면과 적절한 수면 시간과 질 이런 것들은 대단히 중요하다고 보고 있습니다. 내가 잠을 자는 시간을 최대한 정해 놓는 겁니다. 딱 4시간 정도라도. 이제 어떤 의미냐면 내가 야간 근무를 하고 주간 근무를 하더라도 새벽 2시부터 6시 사이
혹은 뭐 새벽 4시부터 8시 사이 요 사이에는 내가 잠을 잘 수 있다. 그 4시간 정도는 앵커링을 해 놓고요. 그리고 뒤쪽으로 2시간 혹은 앞쪽으로 2시간 이렇게 좀 조절해 볼 수는 있잖아요. 코어 슬립이라고 하는 4시간을 일정 시간에 좀 맞춰 놓고 그 나머지 시간을 이제 옵셔널하게 2시간 정도는 앞뒤로 잘 수 있게 만들어주면 조금 더 건강한 수면을 할 수가 있는 것으로 되어 있고요. 물론 이제 말씀드렸던 좋은 수면의 조건이 있습니다. 그게 뭐냐, 수면 시간. 우리가 7시간에서 9시간 정도는 주무시라고 하고요. 그 다음에 수면의 질. 수면의 질이라고 하는 거는 이제 다른 이벤트들이 뭐 하지불안 증후군이나 수면 무호흡증이나 이런 것들이 없는 적절한 수면을 해야 되고, 수면 환경도 중요합니다. 뭐 암막 커튼을 하거나 식이는 적절하게 하고 운동도 적절하게 하고, 이런 주변 환경 자체도 조절을 하면서 좋은 수면을 할 수 있을 때 좋은 수면을 하면 조금 더 낫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합니다.